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내 사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혹시 이 유명한 어록을 남긴 주인공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를 정복한 사나이 나폴레옹입니다. 오늘 의정도포기의 주인공의 별명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나폴레옹과 닮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광명시를 지역구로 둔 정대훈 의원입니다. 종횡무진 민원 현장을 누비며 경기도를 바꾸는 작은 거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대훈 의원. 그가 생각하면 현실이 되고 그가 움직이면 현장이 바뀝니다. 경기도 의회의 나폴레옹 정대훈 의원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이른 아침 정대훈 의원을 만난 곳은 그의 지역구인 광명 7동 주민센터입니다. 우리 동장님이나 협의장 광명 7동 공무원과 주민대표단, 광명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회의가 한창입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그동안의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현안이 있는 걸까요? 행사할 때 정말로 오늘 우리 이제 7동에 우리 주민들이 이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산 현안하고 배드민턴 현안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곧바로 사업 현장인 도덕산으로 향합니다. 정대훈 의원은 9대 전반기 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광명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도덕산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한 공연장을 이용해왔던 주민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다녀오면 이리 오고 저러. 공연장은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게 탈의실인데 남자 여자 같이 탈의를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탈의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같이 쓰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옛날에 막 우리 60년대 70년대 화장실 갔거든요. 막 공연복을 갈아입고 가면 화장실 갔다 바지가 다 젖어서 냄새 날 정도로. 그러니까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 요청을 듣고 직접 공연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한 정대훈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도의 보강공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덕분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면서 노후된 공연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죠. 사실 저희들이 이 도덕산 축제가 그 도덕산 공원이 개장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0회인데 할 때마다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공연장의 열악한 시설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 도비를 가지고 요번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고무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햇빛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동네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공연을 볼 때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돔으로 이렇게 햇빛 가래기를 만들어서 뭔가 저 주민들이 이렇게 그 공연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정대훈 도민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이곳.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인 만큼 공연장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정대훈 의원은 예산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새 공연장 설계 과정에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오늘 설계사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단체장 와서 이제 1차적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설계가 이제 이러한 3안 나오면 그걸 토대로 우리 주민들이 오는 걸로 만들어서 우리 광명 7동 더 나아가서 우리 광명 시민들이 정말 문화 이 현장 속에 도덕산에서 많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덕산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9월경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삶에 활력을 주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정대훈 의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실이 걸리더라도 우리 그 광명 철산 사동 지금 그 배수지가 있는데 또 거기도 주민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일단 현장에 이제 주민과
또 저번에 설계가 끝났는데 지금 공사가 어떤 식으로 착공됐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 보러 갑니다. 네네. 이번에는 또 어떤 현장인지 궁금한데요. 근데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구간이 주민 대표들을 만나 함께 찾아온 곳은 철산 배수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동안 배수지 상부는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정대훈 의원은 이곳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철산 배수지가 우리 이제 식수 관련 저장소지만 우회 면을 시에서 흔쾌히 허락해서 우리 철산 사동 주민들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10억 2천만 원을 도에서 확보해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주민들의 휴식처와 특히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야생화 축제라 갖고 이해를 했어요. 공간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여기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서 주민들의 그 야생화 축제 도구 이제 데크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철산 사동 주민의 휴식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들어서 무대라면 약간 높아야 돼. 평소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철산 사동. 한 단계 이렇게 정도 한다고 해요. 되면 우리 철산 사동 주민들이 이제까지 그 문화 혜택이나 여러 가지 고지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잔디밭,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는데요. 주택 밀집 지역인 만큼 주차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동네를 보면 제일 열악한 동네가 저희 철산 사동이었어요. 철산 사동은 평지가 없습니다. 산 비탈이라서 제일 어렵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뿐만 아니고 주차할 곳도 없고 운동할 곳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모든 면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면을 우리 정대훈 도의원님께서 정말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열악한 우리 철산 사동도 정말도 희망이 있고 정말 꿈이 있고 밝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정대훈 의원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 육아나눔터인데요. 경기도가 만든 경기 육아나눔터는 육아돌봄, 품앗이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공동 육아 방식으로 엄마와 아이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할까? 이름이 뭐야? 마침 봄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정대훈 의원. 육아나눔터 담당자에게 운영상 어려움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 애로 좀 있는 거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지. 편안하게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육아나눔터에 상시 근로자는 없어요. 육아나눔터 하니까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을 늘려달라는 학부모들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광명 같은 데는 2015년도 한 11월 정도에 도덕파크에 1호점을 육아나눔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역세권 휴면시야 4단지와 1단지를 개소해서 광명에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 우리 광명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코디네이터가 한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3군데를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많고 그 인력 부분에서 경기도가 시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그걸 잘 부모님들의 그 애로점을 잘 충족시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방학인가요, 학교는?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정 의원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갖다 놔본 거네요? 이 양심 화분? 폭을 넓히는 거 상당히 반대를 하고 반대요? 이쪽 분들이 반대나요? 다 70%가 호문 쪽 아닌가요?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다 보니 종종 민원 해결을 위해 학부모들이 사무실을 찾곤 한다는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학교 앞 불법 주차 문제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 중입니다. 정문 쪽은 주로
광명 경영해계고 학생들이 이제 정문을 많이 활용하고 또 후문 쪽은 안서중학교하고 서면초 애들 가는 것하고 경영해고 고등학교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문 쪽에는 그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어떤 생업에 그 피해가 간다 해서 서로 이 양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 1차 제안했던 것이 정문 쪽에는 일부를 펜스를 막아서 전체, 원래는 펜스를 다 막자.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열 몇 대 되는 차들, 자주 되는 차 파악해서 학교 운동장에다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되게끔 허자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정 의원이 이미 몇 차례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가 상인들의 협조가 부족해 여전히 후문 쪽은 학생들 통하기 힘든 상황. 학생들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서로 상가도 그 존중하고 또 일단은 서로가 양보해서 어쨌든 그쪽도 양 방향을 아예 다 돼버리니까 서로 양보를 해서 또 아이들 또 안전을 통학을 해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보하다면 좀 인도를 폭을 조금만 넓혀주면 그나마 완전히 다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통학의 안전을 그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학교와 시와 그 지역 단체장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 다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과의 면담이 끝나고 이번에는 인근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잘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정대훈 의원을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 의원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시설 현대화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TV,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 전축 등 되게 다양하게 바꿨습니다. 다양하게. 어르신한테 음악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무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정대훈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여가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대훈 의원은 청소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각 세대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그가 젊은 나이에 정치인이 된 것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정치를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봉사를 저는 이제 봉사가 어떻게 보면 마약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도연 되기 전에 거의 10여 년을 이 봉사에 허비했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청소년 문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더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열린우당 생기면서 이제 청년위원장을 당선이 되면서 그걸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정대훈 의원은 지난 2010년 경기도의회 제8대 의회에 입성하며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여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청소년 문제와 교육 현장을 바꾸는 데 기여해왔는데요. 특히 9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 의원은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추진력으로 불도저, 나폴레옹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사무실 가득한 감사패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저 열심히 또 했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이잖아요. 8대는 빼고 이제 9대 들어와서 55개째 받았는데 올해는 2017년도 지금 3개를 받았어요. 더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런 더 열심히 하라고 아마 주민들께서 주신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이번에는 소방대원으로 변신한 정대훈 의원. 광명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광명 소방서를 찾았는데요. 소방대원 복장이 왠지 잘 어울린다 싶었는데 정치입문 전 무려 19년간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최근 건립 추진 중인 광명시 시민안전체험센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소방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그 재난의 영역에 항상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험이라는 그 관점입니다. 한 번씩이라도 재난 현장을 체험을 해본 사람과 체험을 안 한 사람과 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180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정대원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진즉에 간파를 하셔서 도 예산으로 작년에 3억 5천을 들여서 1차 준공을 끝냈습니다. 12월 21일 날.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지진이라는 개념이 위험성으로 대두가 되면서 약간 그 재난의 영역에서 지진을 포함한 몇 군데가 대비가 미비가 돼서 양기대 시장님과 협의 끝에 시에서 1억 5,600을 들여서 지진 체험장을 금년에 6월 말까지 설치를 해서 완벽한 그 시민 재난 안전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정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지원해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홍보판과 그다음에 물소화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소방시설이 있어서 일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 3층, 4층부터는 왕관기, 그 다음에 경사직 구조대, 그 다음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화전을 뽑아서 그 다음에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쪽으로 올라가면 로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오셔갖고 체험하시게 되면 아마 일상생활이라든가 건물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소방서 뒤편에 마련된 시민안전체험센터는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한층 한층 직접 올라가 체험 장비들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제 경기도 도민 그리고 이제 광명 시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체험의 어떤 그 늘 상시적으로 몸에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결위원장 시절에 제가 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은 시민안전체험센터를 한 3억 8천 들여서 만들고 1억 2천은 우리 여기 옥상에 그냥 버려져 있는 공간을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늘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출동했다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 거기서 좀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힐링해서 한 1억 2천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안전모를 쓰는 정대훈 의원. 무엇을 하려나 했더니 구조대 탈출 시범을 보입니다. 내려갑니다. 손 놓으세요. 의용소방대로 활약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4층 높이에서 침착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데요. 뭐든 실제로 부딪혀보고 직접 해봐야 탁상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의 소신이 엿보입니다. 역시 도의회의 나폴레옹, 불도저라는 별명이 괜히 붙여진 것이 아니네요. 빠른 생각과 단호한 결단력,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동시에 가진 정대훈 의원.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뛰는 정치, 또 현장 정치가 내 철학이다. 왜? 말보던 실천. 그래도 정치인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진정한 가슴이 뛰었을 때 진정의 도민을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거다. 그리고 보여주시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첫째,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히 안전, 역사, 우리가 앞으로 후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 또 경기도, 좋은 경기도 이런 거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인들이 가슴으로 뛰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소신은. 그 철학이죠. 말로 하는 정치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주민들에게 인기보다는 믿음을 얻고 싶은 사람.
작은 거인 정대훈 의원이 만들어갈 경기도의 더 큰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쉼 없이 민원 현장을 누비는 정대훈 의원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루를 48시간처럼 바쁘게 지내는 모습에서 부지런함과 열정이 엿보이는데요. 쉬지 않고 민원 현장을 살피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지역을 변화시키는 부지런함이 정대훈 의원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